자, 기초수인데요. 이게 아직 안 나온 문제인 거 아셔야 돼요. 여기는 나왔는데 여기 아직 안 나왔다고요. 보시면 자, 같이 정리해 볼게요. 광역 도시계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 한번 나왔으니까 계속 가볼까요? 관리계 내용 한번 불러봐요.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가급적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해 보게요. 듣다 보면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테니까 오늘 들은 것은 시험장에서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잊어버릴 것 같은데 다 나요. 갑자기 성질 얼굴이 이따만 떠올 거예요.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이죠.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나요?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나오죠. 그게 전부 다 용도 구역 내용이죠. 자, 여기서 확장시켜서 자, 다음 중 관리계획 내용이다라고 문제 나올 때 이 부분이 확장이 됩니다. 도시 개발 사업은 단지 또는 뭘 조성하는 사업?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뭐란다? 도시 개발 사업. 단지나 뭘 조성하는 사업이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뭐라 그래요? 도시 개발 사업. 이렇게 쳐낸 거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주택단지 만들고 유통단지 만들면 그게 다 뭐다? 도시 개발 사업. 자,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것보다는 확장 문제가 남아 있어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 무슨 사업이요? 재개발 사업. 자,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무엇의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 이것도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 아직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유일하게 안 나온 문제. 여기까지 다 나왔어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도 무엇의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여기 왜 끌고 왔는가 아셔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까지.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에서 나오는 게 뭐가 넘어갔던가요? 도시개발법이 여기 넘어갔던 거죠. 어디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그럼 볼게요. 자, 국토계획법에서 광역도시계획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상위법인 모법에서 조사 측량 할 만큼 했죠. 그럼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초조사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필요하면 좀 주세요라고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가 시험장에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구역 지정할 때 기초조사는 하여야 한다,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라고 낼 것 같아요? 하여야 한다 라고 예상되는 문제란 거죠. 우리 출제원들이 조금만 공부해 준다면 내야 될 문제입니다. 반드시 내야 한다 이런 문제라고요. 아셨죠? 자, 다시요.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광역도시연성을 몇 번 내요? 뭘 한 번에 안 내지. 아주 그냥 성을 내게 만들어. 그냥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도시군 기본계획 몇 번? 두 번. 토지적, 성, 재취약. 그런가요? 셋째는 뭐요? 토지적, 성, 재취약성. 그 다음에 뭐, 환경성, 검토. 기억나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에서 성 생략할 수 있는 게 경미하면 생략할 수 있었죠? 여러분, 기반서를 확대는 경미다, 아니다? 그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생략하는 거 혹시 기억나요? 도심지. 상업지나 상업지 연접에 있나요? 나대지 있어요, 없어요? 몇 프로 미달? 2% 미달. 그 다음에요. 어떤 단어가 보이면 도시군 계획 시설. 또 어떤 단어?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단어 보이면은 공통된 생략 사유 맞나요? 어떻게 암기했죠? 도심지에서 나대지 마. 도시군 계획 시설 안다고, 지구 단위 계획 안다고, 나대다 걸리면 몇 대, 두 대, 재수 없으면 몇 대?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였죠? 경미하면 생략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여기는 환경성 검토, 환경 영향 평가도 아니다.
아니, 환경 영향평가로 공법이 2번 나와요. 환경, 성, 검토, 성. 뭐라고요? 성. 단어 처리됐나요? 자꾸 성나게 하지 마. 어제 너무 흥분했나? 목이 상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자, 다시. 하여튼 오늘까지는 멀쩡할 것 같으니까. 오늘 끝나면 끝이니까. 이제 시험 끝나고 만나야죠. 필드에서. 끝나고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봐. 다른 사람 하나도 필요 없어. 물어볼 것도 없어. 나중에 실무하면서 여러분들은 전화가 3년에 한 번 나와요. 전화가 3년에 한 번, 뭐 4년에 한 번씩 전화 와요. 왜? 갑자기 부딪혔는데 해결이 안 돼. 아무한테도. 변호사도 해결 못하는 걸 공법선생은 해결해요. 뭔만큼은? 토지만. 부동산은 그렇게 됐을 거야, 아마. 네, 봐볼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요?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 이때 기초자 정보체계 구축 운영하나요? 업데이트 몇 년? 5년. 이렇게 받아줘야 되죠? 5년 내 썽썽했으면 생략할 수 있다. 2번, 요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법에 개발구역 지정할 때, 자, 기초조사,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조사 측량, 할 수 있다. 조사 측량, 할 수 있다. 요거 처리됐나요? 예. 자, 기득권 보호입니다. 뭐 기득권 보호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인 거 아시죠? 근데 요걸 시가와 조정 문제 내면은 다 맞춘 사람이 갑자기 원칙 내버리면 못 맞춘다. 원리가 흔들리니까. 자, 기득권에 나서는 이미 기자 득할 득자인가요? 이미 권리를 득했나요? 그러니까 그걸 보호해 주겠다. 이게 신뢰 보호의 원칙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민법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건데, 기득권 보호는 이미 내가 뭘 했어요? 착수. 그러면 허가,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다. 신고나 허가 없이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기득권이 있는데 신고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원칙은 신고도 아니다. 허가도 아니다. 오히려 원칙 내면 많이 틀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못하면, 자, 신고하고 하는 경우인데 어떻게 읽었죠? 수시 개정.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고 이제 얘만 다 외우고 있어. 원칙을 잊어버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몇 개월 신고? 3개월. 개발구역 정비구역 며칠? 30일. 기득권 몇 자? 그래서 숫자가 얼마나? 3, 3회. 다 3이죠? 기득권 다 3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읽어봐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왜 안 읽어? 빨리 읽어. 수산자원보호구역. 읽어봐요. 시가와 조정구역. 길어 짧아? 그래서 길어 3개월. 여기 읽어봐. 개발구역 정비구역. 길어 짧아? 그게 며칠? 30일. 처리됐어요? 다 아주 삼삼한데 개발법 정비법 하면 30일 되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몇 개월이다? 3개월. 요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진짜 원칙을 내니까 못 푼다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뭐 했어요? 기득권 형성했나요?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이런 단어 4개 보일 때만 신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 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일 때만 어떤 단어를 쓴다. 신고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고개 드세요. 컨닝하지 마시고. 2번 풀어요. 2번. 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OX. X요? X예요. 컨닝한 거 아니죠? 왜? 인가나 허가나 승인만 가지고는 기득권이 있다, 없다? 허가, 인가, 승인을 받아 뭐 한 자는 이게 빠져서 틀린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안 나온 문제예요. 우리 기득권 기출문제에서. 인허가 승인을 아파트 사업계 승인을 받았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기득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받아 뭐 한 자? 착수한 자. 인허가 승인을 받아 뭐 한 자? 착수한 자. 처리됐나요? 뒤로 갈수록 중요한 게 많이 나온다. 왜냐면 뒤에 들은 것일수록 시험장에 가깝잖아. 그죠? 자,
기득권 착수가 있어야 기득권 보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올 때는 문제가 다 이 문제만 나왔어요. 기출문제는 다.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 나왔죠. 이미 뭐 했어요? 착수.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요. 3개월 이내 신고해요. 3개월 이내 못하고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요 단어 처리됐나요? 예, 여기까지. 문제는 다 3번이 거의 다 정답이었고. 자, 4번입니다. 개발법에 개발구역 나왔나요? 정비법에 정비구역도 괜찮죠? 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는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인가요? 30일인가요? 30일. 개발구역 정비구역 며칠? 30일. 단어 처리됐어요? 예,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실효 해제 정리됐죠? 경사지붕 나왔어요? 경사지붕. 자, 다락은 층고가 1.5 이하면 제인가요? 경사지붕일 때는 1.8 이하면 제외.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사지붕 같은 놈. 1점? 또 암기했죠? 네. 그때 요 실효는 그냥 지금 여기서 무조건 한 개 그 이상이 나오는 거죠. 요 지문 전부 다 각각 파트에서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다. 4개, 5개 나와도 상관이 없는 영역입니다. 예,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자, 언제 해제됐죠? 실효 다음날. 고시는 하여야 한다. 고시는 하여야 한다. 네, 자, 확인적 의미죠. 요거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옛날 과거형 문제는 이렇게 있었어요. 고시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고시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OX. OX. X. 고시하면 효력 상실돼요. 다음 날이면 자동 실효예요. 자동 실효. 고시는 확인 사살. 네, 고시는 별도입니다. 고시는 별도인데 고시는 확인 사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된다. OX. 창설적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무슨 의미밖에 없다. 확인.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때 효력은 자동 실효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 유보기한 몇 년에서 몇 년? 5년에서 20년. 이 유보기한이 끝난 날은 무슨 날? 다음 날 실효. 자, 여기 좀 쳐다봐요. 제일 중요한 거 하고 있으니까 또. 이건 무조건 한 개 그 이상이니까 2개, 3개짜리니까. 두 번째, 도시군계 시설 결정 있고 몇 년 동안 사업 안 됐어요? 20년 된 날 무슨 날? 다음 날 실효. 지모, 불문. 작년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가로놓기도. 20년 다음 날. 여기 가로놓기도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나오고 지구단위 계획까지는 몇 년? 3년. 3년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 실효. 근데 주민이 입안 제한을 했어요. 누구요? 주민의 입안 제한. 그러면 지구단위 나오고 착수가 몇 년이에요? 여기 착수. 5년. 착수 몇 년이요? 5년. 자, 요 그림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나오고 몇 년 내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3년 되나 무슨 날? 다음 날 실효고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다시 자 착수해야 되죠. 이때 착수는 누구 이야기? 입안 제한은 누구? 주민. 주민이 용산 기지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잖아요. 이때 입안 제한한 주민은 착수가 몇 년? 5년. 그렇지 않으면 5년 되나 무슨 날? 다음 날 실효. 여기도 착수가 하나 있었네요. 몇 년? 5년. 이따 또 착수 묶어서 설명해야 될 때 이게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5년 되나 무슨 날? 다음 날. 실시계획 실효 나오나요? 자, 요거 기억나요? 자, 10년 미집행이죠. 지목되면 매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시장님이 의도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내버리죠. 뭐 하려고? 매일 청구 안 받아주려고 해? 그럼 얘들은 그로부터 몇 년 이내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 냈으면 5년 이내에 재결 신청이 있어야 되나요? 보상금액 결정 신청이 있어야 되죠. 5년이 없으면 5년 지난 날에 무슨 날? 아, 여기는 전부 다 국토계획법은 다음 날 실효되네요. 뭐가 빠지면 틀린 문장. 다음 날. 요거 확인하시고. 자, 다만 5년이 지나기 전에 얼마 이상을 소유했어요? 3분의 2. 그러면 몇 년을 연장했어요? 7년. 됐나 무슨 날? 다음 날. 전부 소유했어요. 효력을 유지. 모든 토지 건물을 소유했죠. 그 효력을 뭐래요? 유지. 기반설 부담구역 정하고 기반 설치 계획까지 몇 년? 1년.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 국토계획법에서 실효 해제 그럼 무슨 날? 다음 날.
실효 해제 그럼 무슨 날이에요?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거. 요 단어 처리됐나요? 여기 있네. 재검토 몇 년? 5년. 소오멸시효 5년. 이자 2년. 그 옆에는 전량 1편 쓰는 것 같은데? 저보다 제가 낙서해 놓은 건데 제가 낙서하면 누가 지워버리고 낙서하면 지워버려. 여기다 근데 이거 하나씩 써놓으면 학생들은 그걸 기억하거든요. 가서 시험지에다 써놔. 소오멸시효 5년하고. 그 정도는 안 써도 되죠? 자, 다시 문제 풀어볼까요? 시가와 조정구역 유보기한입니다. 몇 년에서 몇 년? 그것만 보고 너무 좋으면 안 돼요. 항상 실효는 무슨 날? 끝난 날은 무슨 날? 다음 날.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까지는 몇 년?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 주민의 입안 제한 그러면 몇 년? 5년. 주민 보이면 5년. 안 보이면 3년.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기반 설치 계획까지 몇 년? 1년.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 해제된 걸로 보고. 자, 몇 년 동안 사업 안 되면 20년. 20년 되는 날에 무슨 날? 실, 지목, 불문. 지목, 불문. 지목 뭐라고요? 불문하는 것까지. 해설제는 지목, 불문 써놨나요? 써놨나 모르겠네. 알고 있어. 확인자가 한 번 더 해봤어요. 어젯밤에 뭔지 단지 몰라서. 다시 5번. 자, 여기는 뭐냐면 10년 이후에 실시에 인가 났나요? 그 몇 년 내에 재결정하지 않으면 5년 되나 무슨 날? 다음 날. 3분의 2 이상을 소유했으면 그렇죠. 이럴 때 몇 년? 7년. 연장되는 거죠? 이렇게. 7년 되나 무슨 날? 다음 날. 자, 공법의 제한 시 반영 여부 통보입니다. 자, 공법에서 제한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 주민의 입안 제한 용, 산, 기, 지 있는가 하면 용이 뭐죠? 용도지구 아니야.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없애버리고 그 건축 제한을 뭘로 대체하는 거? 지구단위계. 예? 용도지역지구 아니에요? 예? 용도지구를 없애고 뭘로 대체하는지요? 지구단위계. 산이 뭐요?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 기가 뭐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가 뭐요? 지구단위 계획. 용산기지죠? 그때 제한하면 반통부 며칠? 45일 플러스 며칠? 30일. 도시개발법은 1개월 플러스 1개월. 정비법은 60일 플러스 30일. 공법에서 우리한테 비용 부담은 전부 다 시킬 수 있다. 시켜야 한다. OX, X. 그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 이거 처리됐나요? 자, 여기 읽어봐요. 45분의 4. 기반설만 5분의 4. 나머지 제한할 때 여기 전부 제한할 때 동의 요건이 3분의 2. 국공지 포함 제외. 근데 기반설만 5분의 4. 제한 관련돼서 한 문제. 자, 여기 읽어볼까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받은 위반권자는 부득이한 사정 능력을 제약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며칠 연장? 30일 연장인데 문장 잘 읽으세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했죠. 그 연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영통보 며칠? 45일. 예, 60일에서 45일로 개정돼서 바뀐 겁니다. 여러분 5분의 4 기억하라고. 또 5분의 4인데 45일 그러니까 혼자 집에 가서 4분의 5 그러고 있다. 4분의 5는 없다 동요건에. 5분의 4. 됐죠? 이것도 하나의 찍는 요령이었으니까요.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만 제한할 때 얼마 이사의 동의? 5분의 4. 공법의 제한은 다 얼마 이사의 동의인데 3분의 2.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만 5분의 4. 이렇게 잡아주고. 공법에 제한하면 우리한테 비용 부담은 전부 다 시킬 수 있다. 제한 시 반영부 통보였고. 열람, 공람. 수도 없이 듣죠. 이제 서서히 자리매김이 이루어져야 될 단어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 열람, 공람 가볼게요. 자, 요렇게 도로공사 하려고 합니다. 도시공계 시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려고 합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열람. 그 다음 뭐요? 공람. 실제 이제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있겠어요. 우리한테 영향을 주면 열람. 우리한테 영향을 안 주면 공람. 근데 막 써요. 우리 그냥 막 봐요. 아니, 법을 만드는 애들이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법을 만드는 친구들이 행정법, 법학 전공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공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도시계획과죠.
법학이 아니에요. 법학 전공자가 아니에요. 행정법 전공자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 논리와 안 맞습니다. 그 논리대로 설명 못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 안 가르치기 정말 힘들어요. 그 위에 또 이런 거예요. 열람 공람을 구별할 필요는 굳이 그냥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며칠 이상? 14일. 그거 보여주고 불만 있으면 이때 의견 제출하나요? 그럼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르면 며칠 찍어요? 14일. 19번 14일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14일 이상 열람 공람입니다. 그때 빨리 인식할 게 30일짜리 위치를 파악하세요. 맨 앞에 2개, 저 뒤쪽 가서 2개. 국토계획법 2개, 정비법 2개. 자, 보세요. 30일 이상 공고열람입니다. 여기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여기 뭐요? 정비 기본계획은? 그렇죠. 이제는 좀 나와야죠. 며칠 공람이요? 14일. 준공람이었죠? 정비계획은 30일. 세입자 포함. 세입자도 이사갈 준비해야 되니까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은 며칠? 30일.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이죠? 이것도 며칠? 30일. 하여, 자, 읽어봐요. 광기, 정관. 정관을 광기 나게 닦으려면 30일 이상 닦아야 돼요. 눈 감고 닦아야 돼요? 눈 뜨고 닦아야 돼? 눈 뜨고 닦아야지. 광기, 정관. 자,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무슨 계획? 정비계획. 무슨 계획? 관리처분계획. 여기만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공람 열람의 국토계획법 맨 앞에 며칠? 30일. 그럼 그 광역 기본 다음부터는 다 며칠? 14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하죠? 그때 며칠 전 열람? 14일. 여기 도로공사할 때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할 때 며칠 전 열람? 14일. 하여튼 모르면 다 며칠? 14일. 도시개발법 열람 공람 나오면 다 며칠? 14일. 모르면 다 며칠이요? 14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며칠이요? 14일. 저기 정비법에 가니까 도시 및 중앙엔 정비법이니까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이게 여러분 참 관심 많은 거예요.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 관심 많죠? 분양계획 관심 많죠? 2개만 며칠? 30일. 광기, 정과. 그 다음에 있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얘는 열람기한이 제한이. 근데 언제 제한이?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의견 청취해요. 그때 14일 이상 열람입니다. 며칠이요? 14일. 관리계획 결정고시 있죠. 결정고시 다 끝내고 확정짓고 마지막 열람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하고 지형도면 고시하면 우리 효력 발생하죠. 지형도면 고시하면 효력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열람할 때는 재산권 침해가 직접 들어오는 거죠.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된다. 열람기한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열람할 때는 열람기한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관리계획 마지막 단계만. 요 선 끄세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마지막에서 결정고시 후에 30일 이상 열람. OX. 왜 30일 쓰냐? 광역 기본이 30일이죠? 교차형 문제로. 자, 광역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 날짜 나면 모두 며칠? 30일. 공청회만 14일 전. 광역 기본은 연 나면 다 몇 년? 5년. 광역도시의 승인 신청만 3광. 선 꺼주시고. 그 승인 신청만 3년이었죠? 여기서 요 선 하나 긋고. 자, 그럼 열람 공람 선 껐나요? 요게 한 문제가 해결되면 요게 또 한 번 시험문제 나와요. 자, 지방의 의견 청취가 우리 공법에서 이것도 수도 없이 나올 텐데 지방의 의견 청취하면 다 30일 내 의견 제시하고 돼 있어요. 지방의 의견 청취한다 그러면 자 며칠 내 의견 제시요? 30일. 광역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 계획 수립할 때 의견 제시하죠? 지방에. 그때 다 며칠이요? 30일. 우리 친구 의견 청취했잖아요. 그런데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만 전체가 다 며칠로 됐다. 지방 의견 제시가. 왜 그러냐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은 사업 자체를 자 신도시를 만들 때는 국가 정책 사업이라 국장이 개입해요. 신도시가 헌도시가 되니까 재개발 재건축하죠. 거기까지 국장이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은 지자체 장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라고. 지자체 장들이 하니까 중앙정부가 개입 안 하니까 지방의 의견 청취할 때 의견 제시 기간을 좀 더 넉넉하게 며칠로 주더라. 60일. 정비법만 며칠? 60일. 정비 잘하라고 며칠이요? 60일. 공법에서 지방의 의견 청취하면 다 며칠인데 30일. 자, 도시 및 중앙인 정비법은 며칠? 60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복습할 때는 1시간도 안 걸려야 돼요. 어떻게 복습하셔야 되냐면 요 제목 내용만 딱 읽고 고딕글씨 있죠? 그 제목과 그 밑에 내용만 읽고
해결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해결 안 되면 밑에 문제에 어떻게 접근되는가 보는 거고. 아셨죠? 이거 갖고 시간 끌 필요는 없어요. 쭉쭉쭉 읽고 넘어가는 연습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심할 때, 예? 밥 먹고 졸릴 때 이럴 때 옆에 짝꿍 있으면 짝꿍한테 물어보고 답하고 뭐 틀리면 한 대 때리고 막. 그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남는 기간 동안. 자, 그럼 여기 봐볼게요. 광역도시 나왔네. 며칠? 30일. 광역도시 며칠? 30일. 자,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인가 며칠? 14일. 웬 30일? 정신 안 찰까? 자, 저보세요. 공남 열람. 다시. 며칠? 14일. 며칠? 그 다음에 며칠 있어? 30. 날짜가 공남 열람에는 며칠하고 며칠밖에 없어. 머릿속에 이게 없으면 안 돼. 틀이 있어야 돼요. 며칠하고요? 14일하고. 며칠? 30일. 15일. X 그냥. 에? 15일. X. 20일. X. 아셨죠? 여기는 14일 틀렸죠. 광역도시니까 여기 20일 있어 없어? 이게 마지막 20일 삭제된 자리라서 20일 제가 보여준 겁니다. 옛날에 20일도 있었거든요. 15일도 있었고. 근데 다 없어지고 며칠로 통합시켰고 14일. 30일짜리가 몇 개 있고 4개. 요거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다시 나와요. 요 2개를 묶어서 이렇게 나왔고. 자, 요거 하나 볼게요. 정비계획입니다. 며칠? 30일. 세입자 포함. 세입자도 이사 가야 되죠? 정비기본계획은? 정비기본계획은요? 14일. 요 문제는 배우도 안 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시험 문제가 나와요. 실제 기출됐어요. 뭐라고 기출됐냐면 이렇게 가로넣기로. 뭐라고요? 가로넣기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요게 이렇게 가로넣기 나왔어요. 가로넣기 해볼까요? 어차피 좀 틀린 숫자니까 가로넣기 해야 돼. 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공란 며칠? 뭐라고요? 나 순간 옷잔 열고 깜짝 놀랐어. 이거 뭐. 문제락을 잊어버리고 어머 옷잔을 열었네. 며칠이요? 이게 가로놓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제시 며칠? 14일과 30일이 가로놓게 나왔다. 공남 열람 지방의 처지 전체를 한 번에 딱 묻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독립한 한 문제로. 또 나와도 찍어낼 수 있어야 되고. 예.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 나왔네. 지금부터 몇 년? 지금부터 몇 년? 5년. 모르면 몇 년 찍어냈어? 5년. 투기 과일 주고만. 훅 몇 년? 1년. 광역도시는 지금부터 있어 없어? 없어요. 예, 들어도 잊어버린 거. 지역 중복돼야 안 돼. 나머지 모두 중복될 수 있다. 1번 풀어요. 자, 지역과 지역은 중복지할 수 없고 지구와 지구는 중복지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되는데 지역만 중복 안 되죠? 자, 2번은요. 이게 자 여기까지가 유인구. 뭐 국토 관리를 위하여 국토환경 보존에서 뻥카치지 말고 자 읽어봐요. 지역 중복돼야 안 돼. 지역 중복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역 중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보존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내면 많이 당해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업지역에 방화지구 중복될 수. 예, 요게 시험에 없다고 많이 나왔어. 지역과 지구는 중복될 수 있다. 근데 지문도 똑같은 지문을 계속 써요. 방화지구는 상업지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둘이 중복지할 수 있다. 이렇게. 22번 행정 대집행입니다. 자, 단어만 아시면 되죠. 자, 행정 대집행. 뭐라고요? 행정 대집행.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 안 해? 입안 행위를 했죠? 입안 행위를 하면 자 시정명령. 원상에 보면 명령을 내리나요? 말 들어 안 들어? 여기 항상 세트로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 허가받지 않고 개발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했다. 입안 행위가 나오죠? 그럼 그 다음 절차가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뭐라고요? 명령. 이행을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면 자 읽어봐요. 행정청이 나를 대신해서 요 대자가 대신할 대자죠? 대신해서 뭐더더라? 집행.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법에 위반됐다, 명령 나왔다, 이행하지 않더라, 그럼 뭐 행정 대집행. 행정청이 나를 대신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시험지 정말 유치해놔요.
원상회복 명할 수 없다. OX, X. 대집행할 수 없다. OX, X.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요. 행정청이 대신했죠. 돈 내놔. 돈 내놔에서 비용 징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국토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형질 변경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따르지 않으면 불이행하면 행정 대집행. 그때 여기는 대집행할 때 이행보증금 예치한 돈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행보증금. 그 다음에 건축법의 안전관리 예치금. 공법 유일하게 1% 예치인가요? 1% 1,000제곱미터 이상인가 연면적? 예, 1% 1,000. 1,000. 안전관리 예치금은 반환해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할 수 없다. 뻥치고 계시죠? 예? 이용해서 대집행하면 되는 거죠? 그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반환하는 거죠? 부족하면 추가 징수 들어가고, 예? 반환해야 하므로 사용하여 대집행할 수 없다. 그럼 왜 돈을 예치시켰어요? 대집행하려고 예치한 거죠? 예, 이렇게가 시험이 나왔어요. 우리 기출문제가 행복할 때는 막 이랬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 좀 단어 좀 공부할게요. 자, 공치법 준용입니다. 무슨 법이요? 기본적으로 무슨 법을 준용한다라고 할 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재정법 준용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때 공치법이란 법을 잠깐 설명할게요. 공치법. 이 공치법이 과거에 토지 수용법이에요. 과거에 무슨 법이에요? 토지 수용. 토지를 수용하는 법이 무슨 법이다? 공치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치법의 구성은요. 3단계로 구성됐습니다. 이 법의 구성이 1단계 협의 매수. 협의하에 뭐 하는 거예요? 매수.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 매매. 협의 매수가 되어 있고 협의 매수가 안 되면 강제 취득. 뭐라고요? 우리는 뭐로 표현하지 이걸? 수용. 그러면 강제 취득했으면 이제 3번째 단계가 뭐 나올까요? 손실 보상. 뺏었으니까 보상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치법이랑 법의 구성이 이렇게 됐어요. 먼저 협의해서 매수하자. 협의가 안 되면 강제 취득, 손실 보상. 이 과정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놔요. 하여 자, 이게 이 공치법이라는 법은 협의 매수나 수용이나 손실 보상의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공법이 특별법이 되는 거고. 먼저 이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공법을. 없으면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공치법. 매수 가격, 매수 절차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손실 보상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자, 어디서 배우는 거 한번 봐볼래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 의제인가요? 개발법은 세부, 목록, 고시. 기억나요? 어차피 시험지는 2개 위주로 내니까. 정비법은 사업시행계, 인가, 고시 하면서 나왔죠? 그때 자, 그 수용 사용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가셨습니다. 공치법. 수용할 때마다 나왔어요. 5번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10년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부에서 매청구 기억나요? 거기서 매수 가격, 매수 절차 그러면 무슨 법? 공치법. 그 다음에 뭐 할 때? 손실 보상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뭐예요? 공치법. 우리 타인토에 출입하면 출칠 3등 그랬죠? 손실보상은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입힌자가 속한 행정청. 그때 손실보상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 공치법. 이런 식으로 문장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용사용, 매수가격, 매수절차, 손실보상 그러면 무슨 단계로 끌고 와라? 공치법. 자, 여기 봐봐요. 수용사용에 관해서 무엇에 대해서 물었어요? 수용사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무슨 법을 준용한다? 공치법. 2번은 뭐가 틀렸죠? 공시지가. 자, 농지법 79번, 80번 처분 명령 받으면 나올동, 말동. 요거 됐나요? 자, 10년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부에서 매청구입니다. 매수가격, 매절차는 무슨 법 준용한다? 공치법 준용. 무슨 법 준용이요? 공치법 준용. 공시지가도 아니다. 가격은 조금 이따 정리합시다. 알았어요? 나올 때 해야지 뭐. 서운해 하는 것 같은데. 가격.
먼저 틀부터 딱 봐놓고 좀 이따 이 원문들 다 보여줄 테니까. 가격입니다. 자, 매도 청구하면 공법상 가격 매도 청구하면 시가. 공시지가는 어디 가면 나온다고요? 농지법. 어젯밤 꿈에 이 문제 나왔던데 시험 문제. 나 어젯밤에 시험 봤다. 뭐 이렇게 시달렸나 싶었더니 어젯밤에 시험 봤네. 그 이것밖에 기억 안 나. 시험 문제 풀었는데 어제. 농지법 79번 80번 가서 처분 명령 후 학생들 혼내고 있더라고. 그런 거 틀리고 왔냐고 막. 처분 명령 후 농어청구한테 몇 청구했나요? 그때 뭐 공시지가 나올 똥. 나머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봐. 대사는 좀 이따 치고 감정가격 띠링 더 수식어 있었죠. 근데 하나 좀 전에 자 10년 미집행일 때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나왔나요?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자 무슨 법 준용? 공치법 준용. 여기가 하나 이렇게 돼 있었죠. 가격 표현이 이렇게. 근데 얘가 이 공치법 준용을 지금 공시지가라고 써버렸잖아요.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한다? 공치법 준용. 단어 처리됐나요? 예. 자 24번 상하 관계로 넘어왔습니다. 자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입니다. 상급자와 누구요? 하급자. 상하 관계. 상급자나 하급자한테 가서 공손하게 못하고 윗사람 안에서 무시하죠. 의견 청취. 그냥 의견 청취하죠.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공손하게 협님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협님 협의 좀 해주세요. 협님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상급자는 하급자를 규제하나요? 제한했나요? 국장은 허가권자 자 국토관리상 장관이 요청하면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규제하고 제한하고 통보하고 이렇게 상급자는 통보. 그럼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자 시도회사가 시장호수 구청장과 제한했죠. 그럼 상급자는 국장한테 가서 즉시 보고. 또 아래 것들이 상급자한테 시장호수가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 요점 해주십시오라고 요청. 단어 쓰임새 한번 쭉 봐보시라고. 시험전에 요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다 보는 단어들이고 이런 단어는 다 보는 단어고. 다 시험제지만. 그 다음에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야 의견 좀 들어봐라고 송부해요. 여기다 뭐 한다고요? 송부. 하급자가 듣고 상급자한테 못하고 제출. 송부 제출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 단어가 대칭 이렇게 대칭 이렇게 대칭. 대칭되는 단어 상하관계에서. 자 이제 여기 가면 이 문제 나오죠. 투기과일지구입니다. 투기과일지구는 원이어 투예요. 시도지사와 누가 정했죠? 국장.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가서 협님 뭐 좀 해주세요. 협의 좀 해주세요. 협님. 이게 빈출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요게 의외로 많이 나와요. 기본 유형은 안 넣고 그냥. 자 실시계획 작성했을 때 자 의견 청취입니다. 실시계획 인가할 때 도시개발법에서 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누구의 의견 청취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때 대도시장은 제외죠. 만약에 국장이 지정권자면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의견 청취는 누구 거? 아랫사람. 형은 동생은 형한테 협님 뭐라고요? 협님 뭐 좀 해주세요. 협의 좀 해주세요. 협님 이렇게 되는 거. 단어 처리됐나요? 자, 그 다음에 협의 안 됐을 때 이것 좀 잠깐 볼까요? 자,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누구한테 가요? 형.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되고 충돌하면 누가 와서 해결해주고? 도지사.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면 누가 해결해줘요? 국장. 1번에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구에 걸쳐 시행됩니다. 협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 쪽의 지자체가 시행한다. OX. X. 협의가 안 되면 시군이면 누가? 도지사. 시도면 누가? 국장이 시행할지를 정해줍니다. 정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 좀 설명할게요.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서 서로 협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장의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로 여기에
몇 번 나왔어요? 간평에 2번. 책은 연속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뭔가 오해를 하고 엊그제도 질문 들어왔었는데 자, 저 좀 들어봐요. 수립과 조정을 구별 못해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더라고. 수립과 뭐가 있어요? 조정 신청. 조정 신청은 자, 시장 군수가 시군을 치면 둘이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죠. 협의가 돼, 안 돼?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할 수, 조정입시로 신청할 수 있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 단독 공동 다 돼요. 그러면 이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하는 거고, 그때 단독으로 들어오면 삐돌이 협의 공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 도의사가 수립하는데 공동 수립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조정 신청하죠. 누구한테? 국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뭐 할 수 있다?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은 다 돼요. 조정입시 신청은 다 된다고. 단독 공동. 시장 우수하고 시도서도 되고요. 요거다고 뭐다고 헷갈려고 죽으려고 그러냐면 자, 수립. 뭐야?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죠. 이때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의사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때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나요? 협의 플러스 뭐요? 요청. 그러면 시장 군수가 우리 못해요 그러고 요청하니까 형 누가?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이렇게 되는 거고, 시도의사가 협의해서 요청하나요? 협의해서 요청하면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할 수, 그런 게 없다고 그랬잖아. 어디가 그런 게 있어? 여기는 국장 수립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의사가 이렇게 시도를 다른 사람이 나 못해 네가 해줘 이런 문장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놈하고 조정 신청을 헷갈려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여기 단독으로밖에 없지 공동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헷갈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더라. 고이연사 설명했습니다. 형님 됐나요? 이거였어 이거. 우리 형님이 질문했었거든요. 여기 요 안에 있는 사람이 질문했어. 그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신청과 수립은 다른 거예요. 예. 조정은 단독 공동 다 돼요. 협의가 안 되면. 근데 논점은 그게 아니었고 하여야 한다다 할 수 있다다. 이것들이 하여야 한다로 2번을 냈다.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결되면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수립에서는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근데 시도의사가 협의해서 요청한다고 국장이 단독 수립 이런 것은 그런 문장은 없다. 있을 수가 없. 이건 있죠. 시도의사가 요청하면 국장과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근데 시장군수가 나 못해 시도의사가 나 못해 배째 네가 해줘. 이건 없어요. 협의 요청은 없어요. 그 라인만 구별해 주시라고. 아셨죠? 그 중요한 논점은 그게 아니에요. 요청 시에는 승인 신청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 가야죠. 가만있어 봐요. 이거 광역도시계획 이야기인가요? 그럼 승인 신청은 몇 년이에요? 몇 년? 3광. 왜 나만 막 땀이 나고 막 입이 아프고 목이 찢어지고 이래 나만. 왜 여러분들은 막 살포시 눈 내려가고 그래? 눈에다 그냥 물파스를 발라버려야 돼. 신이샤는 물파스 가지고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급입니다. 뭐라고요? 동급의 대명사 대도시장.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와 그러니까 대도시장이 도지사 때 승인받는다 OX, X, 통제받는다 OX, X. 근데 딱 한 군데만 통제를 받아요. 원래 우리 시험법이 좀 벗어난 내용이에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근데 출제원들이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자고는 대도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도지사 승인 받도록 돼 있어요. 유일하게. 주택법에 가니까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할 때 리모델링 기본계획 우리 시험법을 벗어나거든요. 근데 뭐 내면 또 풀어야 되니까 대도시장은 도지사와 뭐요? 맞짱. 어디 갔을 때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혹시 몰라서 여기까지 잡아두시고 여기 시험 문제는 요거니까 맞짱이니까. 심지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대도시장의 권한이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대도시장 그러면 무조건 누구하고 동급? 도의사. 누가 동급이요? 도의사. 도의사와 통제받는 문장, 뭐 승인받는다, 제한받는다, 그럼 OX.
X. 뭐 대도시장이 도지사한테 보고한다고 X. 그런 식으로 문제 다 나왔어요. 요 단어 구별할 수 있죠? 일단 동국가에서는 대도시장을 딱 끄집어내고,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만 어이없게도 도지사에 뭘 받도록 됐다? 승인. 그럼 이제 나머지 협의하고 심의가 동급인가요? 자,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승인청? 도지사. 시도지사면 누구한테? 국장에게 승인청 들었나요? 그럼 도지사는 중앙기관이에요? 지방기관이에요? 지방. 국장은? 그러면 자, 승인 내기 전에 심.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어떨까요? 국장 나오면 이 사람 중앙인가요? 그럼 협의도 뭐? 중앙. 심의도 뭐? 중앙. 자, 그럼 국장이 아니면 중앙이 아니에요. 심의도 중앙이다 아니다. 협의도 중앙이다 아니다. 왜? 다시. 국장 나오면 중앙.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나오면 지방 하지 마. 그냥 중앙 아니다. 중앙 나오면 OX. X. 그래야 객관식이 접근이 돼요. 국장 나오면 중앙. 국장이 아니면 중앙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빨리 커트 시켜야 되니까. 협의 주체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합니다. 중앙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국장이면요? 농장이면요? 중앙. 여기 중앙 보이죠? 심의 주체가 자, 국장 나오면 중앙. 국장이 아니면 중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면 지방 돼 있죠? 여기는 지방 또 써주잖아요. 여기는 못 나왔고 중앙. 이 레벨 문제가 매년 한 개는 꼭 나옵니다. 그냥 거저주는 문제를 맞히란 말이요. 너 알아쳐 맞춰. 직접 강제 한번 할까요? 간접 강제, 직접 강제. 지갑을 털어? 알았어. 그럼 지갑 털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주면 간접 강제. 그게 아니고 가서 물어버리면 직접 강제. 그러면 이행 강제금은 직접 강제예요? 간접 강제예요? 돈 들었으니까 이행 강제와 벌금을 변고할 수. 재수. 온팡. 자, 여기 보시면 문장이 주어.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아래 끝에 의견 듣고, 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못 읽으면 안 되죠. 눈만 크게 뜨시라고. 눈만. 다시 국토계획부상 대도시장이 지역도면을 작성했습니다. 도지사 승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맞짱. 요거 자꾸 내는 거. 단어 됐나요? 대도시장은 도지사 승인 안 받죠? 근데 어이없이도 리모델링 기본계획만 도지사 승인 받도록 돼 있었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것 좀 선을 그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공법에 협의시 의견 제시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획일화 시킬 수는 없는데 두 개의 법은 획일화가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택으로 넘어가서는 획일화 안 시킵니다. 어디서만 분명히 좀 잘 봐라. 국토계획법과 무슨 법? 도시개발법. 요거 하고 나니까 질문이 들어왔어요. 건축법 가니까 다른 숫자 나오죠. 그래 나와 다른 숫자. 주택법 가도 다른 숫자 막 나와. 그러니까 획일화 시킬 수가 없는데 그나마 여기까지는 되더란 거예요. 국토계획법 시험 문제도 여기까지만 내더란 거예요. 그래서 뽑아낸 거니까 그냥 뽑은 건 아니겠죠. 시험 문제를 여기까지 내니까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에서 협심하고 자, 또 의제될 때 도시군관리 결정이 의제되다 그러면 행정기관의 장관 협의되죠. 의제 그러면 협의로 가잖아요. 이때 협의시 의견 제시 기한이 일반적으로 며칠이요? 협의하면 의견 제시 기한이 며칠이요? 30일. 국토계획법에 개발이 허가해서 며칠? 20일. 도시개발법 개발로 그러니까 며칠? 20일. 입주규제 최소고요. 규제 최소 그러니까 며칠? 10일. 다시요.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에서 협의 그러면 일반적으로 며칠인데 네, 국토계획법 30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개발자 보이면 개발행위 허가 도시개발법 다 며칠? 20일. 규제 최소니까 최소 10일. 최소 10일. 최소 10일. 1, 2, 3. 자, 여기 다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자, 여기 키워드 찾으세요. 예제 1번 키워드. 네, 뭐라고요? 입주규제 최소구역. 최소니까 며칠? 최소니까 며칠? 10일. 입주규제 최소구역 최소니까 며칠이요? 10일.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 인가 낼 때 며칠? 20일. 저걸 30일, 60일하고 시험 문제 내는 겁니다. 자, 며칠이라고요? 자, 실시계 인가 낼 때 며칠이요? 20일. 개발법이 며칠이요? 20일. 여러분 공법에서 협심할 때
심의기간 며칠 안 나왔어요. 근데 심의기간에 심의할 때 며칠 내 자 심의 거쳐야 된다는 게 공법에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잘 알아. 심사 맨날 뵙거든.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은 그냥 20일 그래야지 보통 20일이 뭐야.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며칠? 20일. 해제 요청 시 심의는 심사. 그보다 앞에 건축법이 나와요. 우리 특별 건축구역 나오죠. 특별 건축구역 지정할 때 지정 요청 들어오잖아요. 그럼 며칠 내 심의? 30일. 그 다음에 주택법에 분양가 상한제 투기관리 해제 요청할 때는요 40일. 그러니까 공법의 심의가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건축법을 먼저 배워요, 주택법을 먼저 배워요. 먼저 배우는 건축법이 30일, 뒤에 배우는 주택법이 40일. 먼저 배우는 건축법이 며칠이요? 30일. 뒤에 배우는 주택법이. 기억해 주시라고.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심사 죽어라 안 겪고 못 쓰면 어떡해. 해제 요청 시 심의는 며칠? 40일. 해제 요청 시 심의는 40일. 근데 거기는 결론이 다 해제 요청 시 심의가 40일이었어요. 아셨죠? 자, 여기 건축법과 주택법 나오는데 딱 이거 보자마자 심의 기간을 물으면 건축법은 며칠이야? 30일이야. 주택법은 며칠이야? 40일이야. 해제 요청 시 심의 며칠? 40일. 심사. 그럼 거기다 하나 더 써놔야죠. 메모.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은 며칠? 20일. 헷갈리면 안 되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은 며칠이요? 20일. 다 안다 이거죠? 됐고 그럼. 자, 다시. 아이고, 오늘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20년 동안 모은 것을 4시간 만에 다 풀어먹고 있구만. 20년치 강의를 다 받아야 돼. 나갈 때 그냥 못 가. 지갑 다 털 거예요. 간접 강제가 뭔가 보여줄 거예요. 아셨죠? 응. 알았어, 그냥 조건부로. 에? 합격하면 1인당 1,000만 원씩. 예? 근데 조건 못 붙인 거 하나 있어요. 농지법, 뭐? 전용 허가, 전용 신고에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했죠. 전용해서 납입 조건 뭐가요? 선납이요. 선납. 이것도 나올 거야 어딘가에. 다 있어. 용. 자, 다시. 자, 이의 신청입니다. 공법에 이의 신청하면 다 30일이에요. 이의 신청하면 무조건 몇일 찍어요? 30일 찍으신데, 자, 대리경자인가요? 이놈이 농사를 안 져. 자, 이걸 이렇게 말해요. 유휴농지. 놀고 있는 땅이죠? 놀고 있네. 그럼 대리경작자 지정을 하도록 돼서 유휴농지에 돼서. 근데 있잖아요. 자, 지력 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휴경. 이건 유휴농지 아니에요. 연작의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지력 증진에 의해서 휴경하잖아요. 유휴농지도 아니다. 그때는 이건 대리경자 지정한다 안 한다. 아니 직장 다니다가 잠깐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 휴가 내서 쉬는데 야 실업자 그러면 돼 안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지력 증진한 것은 유휴농지다 아니다. 전용허가 전용신고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유휴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대리경자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여기 대표적인 문장이고 이건 대리경자 지정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유휴농지에서 대리경자 지정하면 지정 예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 며칠? 10일 이내. 며칠이에요? 10일 이내. 결과 통지는 이의 신청하면 심의 거쳐야 되잖아요. 결과 통지는 7일 이내. 7일. 며칠이요?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의 신청이 며칠이라고요? 며칠이요? 30일.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만 왜 이렇게 짧을까요? 보세요. 농사 짓는 것은 그 시기 놓쳐버리면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씨앗을 못 뿌려보잖아요. 이의 신청해가지고 30일 만에, 결정 60일 만에, 90일 만에 결정하면 농사 지어 못 지어. 그러니까 기간을 최소화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대리경작만 지정 예고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이의 신청 며칠? 10일. 심사 통지 7일.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정이요? 지정 예고예요. 지정 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나머지 이의 신청 나면 모두 며칠? 30일. 자, 1번 문제 풀어야죠. 지정 예고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며칠 내? 나머지 모르면 다 며칠? 30일. 자, 그 다음에 이거 허가 위반 시 조치. 허가 위반할 때 조치죠. 자, 우리 허가받지 않고 개발했습니다. 원상에 보면 명령 내렸나요? 자, 그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 들어갔었나요? 그리고 비용 징수했죠. 가만대요, 지역 폐요. 폐죠.
했잖아. 국토교육에서 허가 안 받으면 3학년 3반. 도시개발법에서 허가 안 받으면 3학년 3반. 정비법만 2학년 2반. 혹시 이런 문제 혹시 상처받은 거 기억나세요? 뭐 묻지도 않는데 기억이 나? 어떤 문제 내었냐면 다음 중 국토교육법상 2학년 2반 처벌 규정이 아닌 것은 뭔 또 저당권 설정 자리 나와. 어디 담보 잡아버리라 그냥. 그건 어디서 나왔어요? 저당권 설정. 저는 22살. 그건 주택법 이야기고. 하여튼 됐어. 저당권은 2학년 2반이죠. 저는 몇 살? 22살. 제가 할 때마다 비웃었던 그거. 그럼 여기 국토교육법에서 2학년 2반짜리 중요한 거 몇 개 해볼까요? 공동구 수용 의무 2반. 알았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 깡패죠. 자, 나이트클럽 만들지. 근데 여기 용도 2반했죠. 용도에 2반에서 건축했잖아요. 그럼 뭐요? 2학년 2반. 또 뭐가 있었죠? 자,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에서 건축 제한하잖아요. 우리 녹관 농자 몇 개? 4개. 몇 층이야? 4층이야. 아파트 돼? 안 돼? 안 돼. 유전 아파트에 안 돼요? 안 돼요. 일반 공업체 안 돼요. 아랍의 숫자 1. 근데 그냥 아파트 만들면 쳐버렸죠. 2학년 2반. 뭐 다른 거 생각해도 이 정도만 2개만 잡고 있어도 객관식 풀 수 있죠. 그때 3학년 3반짜리 국토교육법 개발행위 허가. 시가주공구역 개발행위 허가. 자, 일단 허가 안 받으면 3학년 3반. 개발법도 3학년 3반. 정비법만 2학년 2반. 이거 잡을 수 있죠? 그래, 요 정도 2개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동구 수용 의무 위반되면 2학년. 지구 단위 계획에서 용도 건축 제한에 위반되면 2학년. 나이트클럽 만들지 마. 근데 만들었죠? 그럼 2학년 2반. 이렇게. 그때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면 처벌 규정 3학년. 도시개발법 3학년 3반이죠? 도시정비법만 2학년 2반. 요거 구별 짓는 거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할까요? 예.